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강좌TV 도하나 심야상담소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야상담소 해결사 허반석입니다. 네, 오대호 판석 해결사님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동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미 대선 결과를 보면서 어떤 후보가 될지 아직도 결과 지켜보고 계시죠. 거기에 따른 시장 영향이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 종목이 파란불이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서울경제TV의 심야상담소 시간에 모두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 할 텐데 해결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심야상담소 오픈합니다. 오늘도 심야상담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023-1531-1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빨리 놀러 오세요. 네, 허반석 해결사님과 오늘도 1시간 동안 좀 달려볼 텐데 미 대선 결과가 이제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렀죠.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가 좀 확실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이냐 많이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재미로 해결사님 어떤 후보가 되길 바라셨어요? 어떤 후보에 대한 부분보다도 네. 제 인생의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겠지만 앞으로 크게 그렇게 기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트윗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증시에 조금 강경 발언을 했을 때에 증시에 부담을 주고 충격을 주는 부분들 그리고 돌발 발언을 통해서 예측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그리고 연세가 있고 약속되어 있고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에서만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증시에는 조금 안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을 경우에 좀 정책의 일방향으로 조금 빠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증시에 조금 더 여유롭고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조금 가볍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자신감이 역시나 넘치시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의 승기가 좀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좀 시장 이야기보다는 노랑이 궁금증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랑이 궁금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 노랑이 궁금증도요. 미 대선 특집으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바이든 관련주라고 해서 가장 궁금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요. 한화솔루션이 꼽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거의 역전승을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승리를.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한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노랑이 분들은 이 한솔이라고 불리는 이 종목이 가장 궁금하대요. 바로 봐주실까요?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광 관련된 주로 워낙 유명한 종목이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니콜라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출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미 대선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필두로 한화솔루션이 급등하고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당선이 된다라고 했던 어제 장에서는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외인, 기관, 모든 수급 주체가 모두 다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개인만 홀로 그 부분을 조금 받아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나오면서 급락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12%, 장중 고가로는 15%가량 상승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매수가가 높으시면 뭐 고통을 조금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급락장 같은 데에서 뭐 대부분 손절을 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더 나오고 투매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도 하나솔루션 뭐 2%대 신용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조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노랑이 궁금증에서 투표를 해주셨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풍력이죠. CS 윈드. 뭐 차트 흐름이 거의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CS 윈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비슷하죠.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한솔홈데코입니다. 세 종목들 모두 급등락을 뭐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리고 업황을 너무 많이 타는 부분들도 있고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과 주가의 밸류가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부분들 생각을 할 정도로 뭐 크게 기업의 고유 가치와는 조금 동떨어진 흐름이 나올 때도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점에 대응하신 분들은 뭐 고점 영역 이후에서는 그 위에서는 일부 비중 축소와 뭐 수익 실현을 조금 해두시고 연말 이후로부터 대주주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연말 해를 넘긴 이후부터 다시 시작할 때 조금 더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저점 부분에서 라인을 한번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고 한다면 뭐 임의의 선이죠. 임의의 선이긴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맞을 수 있다. 차분하게 종목을 차트를 보시고 차분하게 재무 상황을 보시고 차분하게 수급까지 판단을 해보신다면 결코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그나마 평소에 매매하던 습관보다는 실패보다는 성공 확률을 조금 더 높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어지러운 수급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영역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 꼭 해주시고요.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도 해를 넘기고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 대선 결과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조 바이든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종목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노랑이가 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허반석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그렇다면 노랑이 궁금증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 종목을 부탁해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시간이 펼쳐집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023-153-1611-16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허반석 해결사님께서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서울경제TV 채널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해결사님과 함께 오늘도 1시간 동안 좀 달려볼 텐데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2시간 연속하시느라 조금 힘드신 거 아니에요? 라시는데 지금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지난주까지 3시간 연속했기 때문에 2시간은 저한테 오히려 기쁨입니다. 거뜬하다 뭐 이런 이야기. 역시 사람들이 좀 극한으로 좀 몰았다가 덜어지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방송국에 길들여지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철저하게 좀 길들여지고 계십니다. 2시간은 문제 없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쌩쌩하시다고 하니까 바로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오리엔트 바이오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1625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쪽을 공략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리엔트 바이오를 이제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기 이제 상담을 받기 드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험용, 뭐 동물 실험용 이런 부분들 이제 영위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도 다른 종목이지만 엠젠 플러스 뭐 이런 부분들, 툴젠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오리엔트 바이오까지도 한번 뭐 깊숙하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종장기 개발 사업이
그 정부에서 정해준 시한이 어느 정도 넘었기 때문에 조금 활동이 조금은 축소되고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쪽으로 시선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생산해내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산해내고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종 장기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후순위로 조금 밀려나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이 횡보 장세가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접근을 하실 때에 추세 하단부는 약 1,400원 정도고 최근에 박스권 장세에서 추세 상단부가 1,880원 정도로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께서도 그 한 가운데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일장에서 어떻게 수익권으로 돌아서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지 그런 부분인데 오늘 뭐 외인이 강하게 조금 잡아주는 모습으로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상승 이후에 매수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을 보시고 조금 수익 실현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하단부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는 전략으로 이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지 이 종목이 당장에 뭐 급등이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는 기대해 볼 만한 아직 이슈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셔서 조금 천천히 그리고 조금 여유롭게 추세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매수하시기를 좀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도 문자 종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텔레칩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13,6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아까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결사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뭐 소재, 장비, 후공정, SK 하이닉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텔레칩스를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네. 텔레칩스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뭔지 저도 왜 제 레이더에 이 종목이 걸리지 않았는지를 보면 네. 첫 번째로 상반기에 이제 매출액이 쪼그라들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쪼그라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송에서 제가 아무리 이 업황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업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실적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차트상 하단 권역이 그 두 번째고 그리고 그 다음 모멘텀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적자 전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제외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이 조금 급등과 급락을 조금 하는 모습 속에서 그 언저리인데요. 추세 하단부를 조금 러프하게 조금 이렇게 잡아보면 어느 정도 이 부분과 이 부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면을 좀 봐도 좋을 텐데 수급도 투신해서 아주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금일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의 매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들만 나홀로 매도를 했는데요. 매수가 위로 올라가기가 조금 역사적 52주 고가 권역이 18,000원 이상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일처럼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 조금 참고를 하셔서 매수가 위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준으로 삼은 차트와 실적과 모멘텀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제 기준에서는 매수가 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텔레칩스가 왜 우리 허반석 해결사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나 좀 신규 매수를 하고 싶거나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분석하시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내 종목도 저렇게 좀 오목조목 뜯어서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2612번이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허반석 해결사님 날이면 날마다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아드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빠르게 접수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350원에 15%요. 네,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네. 이거 오늘 사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네, 매수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특별히 이유는 없고요. 네. 좀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님, 다행히도 종목 선정을 조금 나쁘게 하시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매수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셔야 되고, 네. 내가 이 종목을 봤는데 이게 좋아 보여서 나는 매수를 결심했다. 이렇게 조금 기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실 때에도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조금 판단을 하시는 기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귀한 소중한 자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도 매수를 하실 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네. 다 귀한 자산이기 때문에 네. 매수에 대한 기준을 갖고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지금 매수가가 11,350원이세요. 네네. 그럼 오늘 딱 매수를 하신 건데 종가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지금 이 차트상 보면 저점 영역이기는 해요. 저점 영역인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이 구간에서 수급을 네. 좀 보면 다행히도 네.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저가 권역에서 길게 횡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면 시청자님 네. 15%시니까 조금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데 비중을 늘리시더라도 1,500원 정도 오면 비중을 늘리시고 추가적으로 급하게 매수를 따라 들어가시진 않아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SK바이오에서 현대바이오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주인이 어떠한 일을 할지 발표를 하게 된다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비중을 확 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가 있으니 그 가격대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기다려 보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좀 지켜봐 주시고 너무 하락할 거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언제 팔아야 할까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보유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면 얼마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나요? 그 매도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차트상이나 회사가 주인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정해 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 않아요. 적어도 15,000원 정도에서 강한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거예요. 네. 새로운 주인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그룹 자체도 좋게 나왔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새로운 주인이 어떤 액션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물 투자하세요. 네. 네,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아니에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12,676원이요. 네, 비중은요? 10%요. 네, 12,670원 라인에서 사신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차트 보이실까요? 네.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권역을 제가 파란 밴드로 이렇게 칠해봤어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6월 달인가. 6월이요? 올해 6월이요? 네. 올해 6월에 12,000원이요? 12,600원이요? 6월 달에 사가지고요. 계속 네.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 뭐 12,600원이시면 조금 뭐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하단부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면 재차 반등 나와줘야 될 부근에서 반등이 제깍제깍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오랫동안 실적을 잘 못 내고 있었던 부분인데 네. 이제 조금씩 다시 회복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셔서 너무 지루하시다 싶으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제가 추천드리기는 16,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16,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할 뿐 뭐 못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너무 급한 자금이 아니시라면 네. 조금 여유롭게 보셔서 네, 조금 추가 상승이 나온 때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여유가 되시면 16,000원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너무 네. 오래 기다려서 지루하다 싶으시면 14,000원 깨질 것 같으면 매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또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1,000원에 20%. 11,000원 정도의 20%?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언제 사셨어요? 근데 이게 네네. 며칠 전에, 2, 3일 전에 이슈가 떠가지고 좀 네네. 시청자님 근데 올라가기- 잘 안 들려요. 조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지금 좀 잘 들려요. 네네. 예? 지금 잘 잘 들려요. 들려요? 말씀해 주세요. 잘 들려요? 네네. 예.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더니 그럼 또 올라가면 다 요새 2, 3일 때 다 빼먹어버리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매수는 그래도 바닥에서 잔잔할 때 잘 하셨다는 판단이에요. 예, 예. 차트를 10개 널어놔도 뭐 지금 저점이고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권역 이하로 내려가기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비중도 20% 잘 확보해 놓으셨으니 뭐 어디까지 한번 기다려 보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15,000원 예산하고 좀 15,000원이요. 예, 15,000원 네. 예산하고 좀 뭐 네,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으실까요? 예, 있습니다. 네, 지금 3분기에도 실적 좀 좋게 나왔고 여기서 좀 더 떨리면은 좀 매수를 더 해야 하는지.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요? 예, 예. 네. 지금 근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추가 무거워요. 매수는 오히려 조금 더 탄탄한 기업들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으니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전략일 것 같아요. 4분기에 수주 잔고가 더 좋다고 하거든요. 그럼 네. 실적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까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잘하기는 상반기에도 잘하기는 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가지고 가야겠네요. 금년 말이면 4분기 실적이 안 나오시잖아요. 내년 네. 3월까지 가야 4분기 실적이 확인돼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갖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져가시다가 전일처럼 급등 나오면 팔아버려야 되겠다 생각 드시면 그냥 편안하게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예, 예. 길게 갈 수 있다는 점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성운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허반석 해결사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경제 허반석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게 정말 좋은데 제가 말로 설명하면 좀 그러네요. 허반석 해결사님 들어가면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직접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조심해야 할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 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전환 신청이 될 경우에 공시도 다 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전환사채, 전환 청구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사채권자의 결정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총 주식 대비 20% 이상의 물량이 약 100%의 수익 중인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출회됐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으로 여지없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 모멘텀 투자 레터를 가족분들께만 원래는 발송을 드리는데 공개용 모멘텀 투자 레터를 만들어서 오픈방에 있는 분들께도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꼭 발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챙겨보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지난 베스트 트레이딩 맨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픈방에서도 상세하게 분석 보고서를 하나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원익 IPS 분석 보고서 모두 다 하나씩 받아보셨거든요. 그렇게 제가 모멘텀 투자 레터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그 부분 받아보신 분들은 현재 원익 IPS는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오픈방에 오셔서 꾸준하게 계시고 함께 소통하시다 보면 좋은 종목들 함께 발굴하시고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저도 그 부분 참고해보고 함께 공부하고 시장도 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쌍방향으로 또 소통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란톡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이 투자 레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린이라 그러죠. 주식 초보자분들이 좀 이런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노란톡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이번에 또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한양행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65,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상승하긴 했는데 유한양행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볼까 해결사님?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추세 하단부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초 저가와 최근의 저가를 연결해 보면 추세 하단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을 확인해 본다 그러면 지금 최근 강한 기관의 수급으로 재차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까지 꾸준하게 이어본다면 최근 상반기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의 매수가 위로 올라오고 그 이상으로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 7만 원 언저리까지 조금 설정해 놓으시고 차분하게 끌고 가보시고 끌고 가시되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이 부분 확인하신다면 7만 원 권역까지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인데요. 엔투텍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사님. 2,670원에 15%. 그래도 지금 수익 중이시고 공격 좀 잘하신 것 같긴 한데 전 잘 모르니까요. 해결사님 바로 봐주시죠. 네, 엔투텍 2,670원에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 접근을 전에 하셨는지 아니면 지금 최근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하셨다라는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 올리기 직전 그런 모습으로 좀 판단하셔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 상승의 주체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외인들도 있고 기관, 투신에서 조금 잡아준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들 위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 기업의 앞으로 전망, 성장성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인데 지금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모습이에요. 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는데 이렇게 큰 시세 변동이 있었으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 부분만 유의를 하셔서 너무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지금 장대 음봉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 제가 좀 더 체크를 한번 공시를 보겠습니다. 네, 여지없이 12, 3호 전환사채 출회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지금 물량이
뭐 1,100만 주 정도 가량 나오고요. 그리고 단가가 1,381원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자님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있는 CB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시장에 출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10월 30일부터 이제 출회가 된 CB 물량이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알고 계셔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 여지없이 전환된 전환사채 물량은 출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주의까지 드리겠습니다. 크게 욕심내시기보다는 4,000원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투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LOT 백큐ම්,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7,800원, 예. 비중은 네. 60%, 예. 왜 60%나 갖고 계세요? 한 번에 사셨어요? 아, 예. 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예. 네네. 거기, 전문가님한테 한번 그걸 했는데, 예. 아, 한번 물어보셨어요? 예,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왜 해양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재차 또 아, 10월 전화해봤습니다. 5일에? 예. 아,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구나. 알겠습니다. 예. 일단 조금 그때보다 더 담으신 거니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네, 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월 5일 저와 한번 통화를 하신 거죠? 네, 그때 한번 했지 싶어요, 내가, 예. 네, 한번 네. 했어요. 그러면 언제 물을 타셨어요? 물 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한꺼번에 샀어요, 그게. 아, 한 번에 60% 다 사신 거세요? 예, 예. 네네. 지금 그때 제가 아마 고점 영역에 계시기 때문에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조금 손실 축소의 의미로 다가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네. 버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그때 비중을 확 줄여주셔야 돼요. 네네. 네, 더 가겠지 하다가 보면 비중 축소도 못 하시고 다시 한번 추세 하단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예. 단가 낮추기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예, 예. 네, 추세는 지키면서 지금 상승해주는 모습이에요. 가장 예. 저점부의 포인트와 최근 직전 포인트를 선으로 연결해 보면 예. 올라 주어야 하는 포인트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그리고 요번 예. 10월 말에도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추세선 상단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예. 추세선 상단이 이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올려보면 예. 이 구간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내가 매수한 가격이냐? 네. 지금 예. 이 파란 색깔 네모칸 보이세요? 예, 예, 예. 이 파란 색깔 네모칸이 추세 예. 상단부를 나타내는 네모칸으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예, 예. 이 추세 상단부를 넘어가기가 조금 버거워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하셔서 시청자님의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을 아예 완전 많이 줄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 미만으로 줄여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예. 이 추세 하단부에서 자리가 다시 되돌림 자리가 나오면 적어도 16,500원 아래에서 비중을 낮추시는 전략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16,000 상승과 아래에. 하락, 상승과 하락 중에서 손실을 보지 않으시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거든요. 네. 네, 저와 약속해 주시기는 매수가 위에서는 비중을 20%까지 한 번에 확 낮춰보시는 그런 전략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반도체 그러면 이게 시기가 오래 걸리겠어요. 그까지 가는 시기가. 그 시기는 추세상 보셔야 되는데 추세가 지금 보시면 이만큼씩 3달이 걸릴 때도 있고 이만큼씩 2달이 걸릴 때도 있고 다시 한번 3달이 걸릴 때도 있고 그 추세는 시장의 흐름과 수급에 따라서 길어질 때도 있고 짧아질 때도 있어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보시지 마시고 내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팔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좀 종목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대 10월에 한번 또 전화 통화가 됐었던 분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허 의원님 인기가 나날이 많아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애청자님이시죠?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NCN NCM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원에 네. 20%. 4,600원에 20%요? 예. 이거 언제 사셨을까요? 오래됐어요. 한참 됐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10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뭐, 반도체고, 그때는 또 괜찮게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또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하지만 이게 지금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건 아셨어요? 약간 적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네. 제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장비 후공정 소재까지 해가지고 실적도 좋고 차트상으로도 접근 가능한 종목 일부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다 똑같은 반도체라고 뭐 반도체 다 잘 가겠지라는 말씀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기업들로 종목을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NCN 현재 매수가도 조금 높게 잡으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기타 법인이나 뭐 외국인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추세상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예.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권역 위에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기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 위에서는 아예 다 정리하시고 더 좋은 종목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오시면 다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네. 4,600원 가까이 오면은 네, 이제 뭐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며칠 그죠? 내로 크게 별일 없으면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예요. 예. 뭐 어제하고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준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예. 다시 한번 추세 돌림 나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4,600원 위에서는 다 수익 실현해 보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이하로는 안 가겠죠? 밑으로요? 예. 밑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더라도 4,000원 선 좀 지지해주는 모습 그림 나오니까요. 예.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4,600원 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마음 가져보시겠습니다. 네.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로 헷갈려가지고 애청자님이신 줄 알았어요. 애청자님이 되시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은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EWK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1,400원에 30%예요. 알겠습니다. EWK 제가 해결사님께 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방송에서 그냥 네, 그 방송이 서울경제TV인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지금 네. 매수가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좀 꽤 됐어요. 1년 되셨어요? 1년은 안 됐고요. 네, 뭐 9월 중순 정도 되셨겠어요, 그럼. 그럴지 네, 4월 시청자님, 예, 4월인가 예. 네, 4월 아니면 9월이실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뭐 4월에 사셨으면 긴 터널을 잘 버티고 잘 버텨 오셨어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9월에 조금 상승이 나왔었는데 매도를 안 하신 부분은 좀 더 욕심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한 번 아는데 좀 더 갈 것 같아갖고 기다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기다릴 종목과 기다리지 말아야 할 종목 단순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상반기에 적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매출액도 4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원래 2분의 1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보다 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아무리 이쪽 업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낮추거나 회사에서 좀 열심히 하려는 노력하는 부분들도 조금 주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회사 네. 고유의 문제이든 업황 부진의 문제이든 그 부분에 네. 있어서 내가 버티면 되겠지 하는 종목들 버티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버티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항공주들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 그랬잖아요. 버티면 네. 되겠지 했는데 코로나가 지금 1년째 뭐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처럼 업황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다린 시간이 있으니까 더 수익을 봐야지라는 생각이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9월 중순처럼 재차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뭐 10% 이하로 줄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8,500원 가량이 왔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추신다면 좀 더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잖아요. 이게 네.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관련주로 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이든이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나요? 혹시요? 지금 이 기업이 신재생 에너지지만 그중에서 지열 발전에 특화돼 있잖아요.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해상 풍력, 태양광, 2차 전지, 수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열은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시간이 길어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가능하시면 매수가 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셨으니까 매수가 위에서는 전량 다 정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단기 고점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 수 없으시죠? 지금 단기 고점. 시청자님 매수가가 네네. 9월 17일 날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때 있으시잖아요. 9월 17일 날, 예. 네, 그날 고점이 11,750원이니까 네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11,400원이잖아요. 네네. 손익분기점 또는 11,000원만 와도 눈 딱 감고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11,000원 기억하시고 한번 대응해 보실게요. 만약에, 죄송한데요. 만약에 네. 단기 고점 지나서 내가 이제 좀 더 기다린다고 하면 최대한 목표가 얼마까지 볼 수가 있나요, 혹시? 전문가님? 뭐 전고점이 17,000원 잡히고 있는데 저는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11,000원 정도 생각하시고 뭐 계산해 보시고 네. 최장으로 2, 3년 동안 나는 들고 가보겠다 하면 회사에도 전화해 보시고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신 후에 초장기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17,000원 가려면 2, 3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이신 그 거죠? 시기는 시청자님 아무도 몰라요. 아, 예. 알았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는요. 노란톡 활짝 열어둘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자, 저희 그러면 다음에는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 가지고 있습니다. 29,8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진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삼성카드 어떻게 보시나요, 해결사님? 29,800원에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는 그래도 조금 양호할 수 있다. 양호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횡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횡보를 하는지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소비를 조금 줄이고 있는 부분이죠. 코로나19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잘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왜 가지 않고 있느냐? 뭐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쭉 살펴보셔서
이익은 잘 나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카드를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함께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바닥 권역에서 쭉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에서 크게 위로도 아래도 크게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수익 권역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32,000원까지 정고점을 조금 찍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수익이 만족이 되신다면 조금 비중 축소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현재 이 기업의 구조적 문제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셔서 조금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삼성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SK케미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채팅창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28만 3천 원에 5%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SK케미칼 이렇게 수익 나고 있으면 좀 근데 5%밖에 안 돼서 챙기기도 좀 그러네요. 더 갖고 갈까요? 네, 28만 3천 원이면 굉장히 매수로 대응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언제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이신데 뭐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금이시라고 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학 업종들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기관들도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연기금이 오늘 좀 매도를 한 부분인데 단기 고점을 조금 의식을 한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매수가가 저렴하시기 때문에 37만 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꾸준히 갖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들고 가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보유 의견 드렸고요. 자, 다음은 최승만님께서 대덕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11,000원에 20%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대덕전자 어떻게 해볼까요, 해글사님? 네, 대덕전자 11,000원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대덕전자를 매수하신 이유가 궁금하기는 한데 현재 횡보 장세가 끝나지는 않았어요. 고점 영역에서 고점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고 그리고 하단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조정이 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10,000원을 지지하면서 끝까지 횡보를 해준다면 어느 정도 긴 추세 하단을 끝내고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모펀드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외에는 큰 부분은 없었고 그래도 반기 영업이익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 상장하고 나서 6개월이 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6개월 차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장 이후 6개월까지는 하락 추세가 대부분 통계상 70~80%를 차지합니다. 그 뒤부터는 그 기업의 실적과 고유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업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10,000원이 하단부로 인식이 되는지까지 한번 연말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그 회사의 실적이 반영됨으로 인해서 재차 상승이 나오리라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까지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채팅 더 갈 수 있을까요? SK이노베이션 우선주 가지고 있습니다. 14만 600원에 60%나 들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너무 크네요. 어떻게 해볼까요, 해결사님? 네,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급등락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사시는 경향이 유독 많으신 것 같아요. 14만 원에 사셨어요. 14만 원 우선주에 사셨는데 지금 현재 바닥 확인을 해준 모습이라면 10만 원 선에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고점 영역이 시청자님 매수하신 14만 원 권역에 딱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권역 위로 슈팅이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SK이노베이션 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주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노란톡은 24시간 열려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경제 허반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하니까 다 못 받으신 상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정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허반석 해결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여기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심야상담소 여러분들의 고민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같은 시간에 저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